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속보가 터지면서 깜짝 놀랐죠. 은행의 대출 잔고가 완전 바닥이 나면서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자, 5대 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이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자, 5월이 한 1조 1,400억, 6월이 1조 7,600억, 7월이 2조 2,800억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작년 8월에 3조 7천억 이후에 11개월 만에 가장 최대치였습니다. 그 이유가 4월하고 5월의 거래량이 증가를 한 건데, 요건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이제 이렇게 그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결국은 이제 대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4월 달이 한 8,600건, 5월이 한 8,900건, 거의 9,000건 가깝죠. 잘 아시겠지만 보통 그 거래량하고 대출이라는 것은 그냥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돈 다 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고 거래를 안 되게 하려 그러면 대출을 쪼이는 이유가, 자, 그만큼 우리나라는 레버리지, 결국 은행 돈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비례 관계에 있는데, 보통 잔금이 빨라도 2개월이죠. 빨라도 2개월이고 길면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 그러면 지금 4월하고 5월에 계약서를 썼으면 대충 잔금은 한 6월에서 7월 이렇게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7월 정도에, 결국 5월 같으면 지금 7월, 8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4월, 5월의 거래량이 지금 6월하고 7월에 이제 대출 이렇게 잔액을 이렇게 많게 올라가게 하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지금 총액이 연간 목표치보다 1조 원을 넘게 지금 초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총량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자기가 빌려주고 싶다고 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부에서 총량제 목표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렇게 가계대출,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핵심이죠, 가장. 그래서 결국은 1조 원 넘게 지금 초과한 상태고요. 자, 특히 5대 은행 중에서 지금 두 곳은 목표치의 197%, 미쳤죠? 197%면 2배잖아요. 이거 2배. 아니,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게 대출 총량제 지금 넘어가면 페널티 주겠다고 완전 정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야 되는 상태예요, 오히려. 자, 그리고 한 곳도 168%나 초과해 있어서 지금 5대 은행들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초비상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은행들은 편안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은행들도 대출 잔고가 완전 바닥이 났는데, 지금 현재 남은 총한도가 3,900억 수준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니, 지금 5대 은행 전체 지금 2개는 이미 대출 총량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어쨌든 남은 한도가 3,900억 수준이라고 하니까, 야, 여기에다가 이게 사실 가계대출이라는 게 주담대만 있는 건 아니죠. 신용대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대출 잔고가 그냥 없는 거죠. 이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반기 대출 상황이 최악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고, 은행에 돈이 없는, 아니 정말 은행에 돈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실제 돈이 있어도 해줄 수 있는 그 대출 잔고, 이게 있어야, 대출 여력이 있어야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대출 총량제를 통해서
한도를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넘어가면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이런 사상 초유 사태가 실제로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터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거의 뭐 한 3,900억 이거는 뭐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이렇게 되면 야, 지금 은행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결국은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거다 보니까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6억에서 3억. 아니 정부가 6억까지 해주라는 걸 은행이 알아서 아니야 우리 3억밖에 못 해줘. 자 이렇게 반토막을 내질 않나. 자 그다음에 방공제 뭐 이렇게 보험 이런 거 통해서 지금까지 뭐 해주던 거 이런 거 안 돼. 이제 방공제 무조건 뺄 거야. 그래서 한 5,500만 원을 뭐 낮추질 않나. 뭐 여기에다가 뭐 보통 지금 그 뭐 이렇게 대출 이렇게 중개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먼저 모집인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영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뭐 다 그냥 멈춘다든지 아예 뭐 그냥 뭐 이렇게 지점별로 한도를 정해놔서 그 한도를 뭐 거의 이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 들어오면 뭐 바로바로 그냥 뭐 오픈런이라고 하나요? 뭐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끝나는 뭐 결국은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우리 은행으로 빌리러 오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자 8월 3일자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5년물 사실 지금 5년물이 뭐 국고채 금리도 4%가 이미 넘어가 있죠. 4%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금리가 지금 난리가 났고 자, 그러면서 뭐 은행채 금리 올라가는 건 말할 게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예금 금리도 좀 많이 올리면서 결국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총량제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우리은행 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결국 천정부지로 가면서 결국 6.56% 뭐 혼합형도 마찬가지예요. 고정금리 혼합형도 6.56 거의 6.6%까지 가 있는 뭐 충격적인 거의 7%죠. 자, 그리고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예 7%를 넘어 있습니다. 지금 7.044. 하단도 지금 5.7%면 거의 뭐 6% 가까운 그래서 금리 뭐 상황이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동이 상단이 7.33까지 가 있고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7.59면 이미 7.6%, 7.6%면 사실상 8%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K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뭐 사실상 이제 1금융권이죠. K뱅크도 1금융권이 K뱅크 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이 지금 8.7%. 와, 저는 처음 보는 수치인 것 같아요. 8.7%라는 거는. 그래서 진짜로 뭐 9%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8.7%라고 하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그것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가 8.7%면 이제 그냥 1금융권의 은행 주택담보 아파트담보대출 금리가 9%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장이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8.7%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이런 금리 지금 뭐 야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6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라고 봤을 때 30년 만기로 해서 8.7%면 뭐 체감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어느 정도냐 469만 8천 원이에요. 매월 470만 원을 야 이거 뭐 아니 그러면 매월 지금 우리가 보통 6억 정도는 땡길 수 있으면 무조건 땡기려고 하잖아요. 집 살 때. 그럼 6억 대출 받는 건 좋아. 그러면 뭐 만약에 받을 수 있어서 내가 받았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8.7%면 매월 47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연봉이 뭐 6천만 원이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월 1,000만 원 받아도 470만 원이면 거의 뭐 한 내가 500만 원 정도인데, 야, 지금 상황이 뭐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470만 원이면 DSR로 했을 때 이게 500만 원으로 따지면, 거의 연에 한 6천 정도 되잖아요. 한 6천 정도. 그러면 연봉 1억, 뭐 1억 있자. 한 1억이라고 하면 DSR 기준 했을 때 6천만 원이면 60%예요. 60%. 지금 DSR이 40%인데. 그러니까 지금 1억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봉 1억 가지고도. 뭐 1억 2천이면 한 50% 되나요? 결국 한 1억 한 4, 5천 이상, 거의 한 1억 한 6천 뭐 이렇게 돼야 DSR 40%를 맞출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6억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금리가 가고 있다라는 걸 실제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빠르면 최악의 경우 8월 중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한 3,900억, 4천억 뭐 안 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8월 중순 또는 말부터 은행의 셧다운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들이 지금 대출 총량제가 작년에 좀 빡빡하게 갔을 때 한 11월 정도였죠. 11월. 10월부터 뭐 조금 기미가 있었고 11월, 12월 정도의 셧다운이 보통 나타납니다. 이제 뭐 보통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미 지금 잔고가 완전히 지금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빠르면 8월 중순 뭐 말부터도 셧다운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 돈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은행에 달려가야 할 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렇게 시중은행들의 대출 잔고가 지금 많으면서 이제 정책자금, 그나마 남아있는 이 정책자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오늘 뭐 내용들이 쏟아졌는데, 보금자리론이 이제 대표적이죠. 상반기에 13조 4,900억, 한 13조 5천억 가량이 판매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작년 상반기 6월 말까지 해서 7조 9,500억, 8조가 좀 안 됐었습니다. 70%가 증가하는, 와, 뭐 그만큼 지금 다들 보금자리론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정책 자금도 소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뭐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한도가 정책 자금이 20조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 중에 이미 68%, 70%가 소진돼 있죠. 그래서 20조 중에 13조 5천억이면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한 6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6조 5천억. 자, 그러면 상반기가 13조 5천억이니까 거기에 반토막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뭐 금방 소진, 또 이런 소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이 더 날린 거거든요. 야, 큰일 났다. 지금 돈 필요하면 당장 지금 은행 달려가서 지금 정책자금이라도 땡겨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빨리 소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이야기가 뭐 지금 뭐 뉴스 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죠. 필요하면 지금 빨리 가야 될 정도로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달려가기에도 뭐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말이 정책자금이지, 보통 우리가 뭐 보금자리론 정책자금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한 2%에서 3%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정책자금을 많이 갖는데 지금은 금리 부담이 최고입니다. 금리 부담이 최고예요. 자, 1월에 0.25%, 2월에 0.15%, 4월에 0.4%, 3%, 5월에 0.25%, 7월에 0.3%, 올해 5번을 계속 올렸습니다. 3월 한 번 빼고 6월 한 번 빼고 7월까지 계속 올렸어요. 올해 누적 인상폭이 무려 1.25%나 됩니다.
자, 따라서 30년 만기 지금 보금자리론 금리가 5.2%까지가 있습니다. 최고가 지금 5.2%까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규제 지역인 경우 아시겠지만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지금 서울을 뭐 전역이죠. 서울은 전역이고 경기도도 원래 12곳이었는데 3곳 더 추가해서 15곳으로 지금 늘어나 있죠. 그래서 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원래 0.1%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0.2%로 지금 늘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7월 31일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결국 최고금리가 정책금리, 보금자리론 지금 금리가 5.4%까지 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애 최초인 경우에 한 4억 2천까지 지금 최고 빌릴 수 있는데, 상환기간을 30년 만기로 해서 연이자율을 최고 5.4%로 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 무려 235만 8천 원. 결국 한 240만 원이 되는 거죠. 야, 지금 뭐 이게 보금자리론 빌리는 분들은 보통 뭐 연봉이 한 7천, 최대가 7천, 6천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한 6천 정도라고 하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를 이제 받는 거죠. 근데 50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뭐 이런 거 세금 빼고 이러면 한 450만 원 뭐 고 왔다 갔다겠죠. 자, 이렇게 수령해서 450만 원 중에서 한 240만 원. 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연봉 6천 가지고도 이거 원리금 내고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지금 상황들로 정책 자금도 빌려준다고 해도 지금 다 풀로 지금 땡길 수 없는, 자,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면 곧 정책 대출도 잔고가 바닥이 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뭐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이미 70% 가깝게 상반기에 6월까지 다 끝났어요. 이미 지금 근데 7월 지났고 8월, 지금 7월은 아직 데이터가 뭐 집계가 안 됐습니다. 오늘 데이터인데 70% 6월까지만 집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이미 엄청나게 나갔을 거고, 지금 8월, 야,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7, 8월이면 거의 막 끝나지 않을까. 지금 뭐 다들 뭐 지금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요. 자, 그리고 은행 대출은 이미 제가 봐서는 뭐 거의 뭐 99% 가깝게 다 지금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미 초과를 했고요. 이미 뭐 전체적으로 보면 1조 넘게 지금 초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은행들 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거. 자, 그러면 뭐 이금융권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금융권도 안 돼요. 이금융권도 똑같습니다. 대출 총량제 걸려 있는데 오히려 이금융권 쪽이,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단위농협도 그렇고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지금 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총량이 지금 꽉꽉꽉꽉 차 있기 때문에 1, 2금융권 할 거 없이 은행들 대출 잔고가 완전히 지금 바닥에 나면서 결국 지금 돈이 없어요. 은행들이 빌려줄 돈이 없다. 자, 이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은 막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자, 결국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런 지금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럼 사고 싶어도 못 사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뭐 내가 뭐 이렇게 아니 사줘야 팔 거 아니에요. 결국 완전히 모든 게 꽉 막히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지금 거래량을 좀 파악을 해드렸지만 이미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중심권도 그렇고 외곽도 그렇고 완전히 거래량이 반토막 또는 반토막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뭐 지금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 이미 닥쳐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자, 결국은 8월부터 충격적인 집값 하락이 시작되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 뭐 이런 대출이나 뭐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제 개편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8월에 지금 세제 개편안까지 나오면 와, 이거 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9월에 추석 연휴가 들어있는데
보통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집값 상황들이 큰 분수령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렇게 9월 지나면서 본격적인 대폭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지금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8월에 지금 9월 되면 사실상 정책자금 대출도 다 끝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7, 8, 9 지나면서 결국 상반기에 이미 13조 지금 6 뭐 한 5천억 가깝게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게 6조 5천억인데 3개월 만에 거의 한 6조 정도가 나간 거잖아요. 6조 이상이 나간 거잖아요. 그럼 이거 3개월 만에 끝나는 거죠. 지금 7, 8, 9 끝나고. 이건 뭐 지금 뭐 은행도 그렇고 뭐 지금 정책자금도 그렇고 9월로 모든 게 상황이 종료가 되면 자 결국은 뭐 대폭락이 뭐 이게 지금 예견돼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올해 안에 엄청난 충격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미 8월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뭐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이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뭐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텐데도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해 주고 계셔서 저에게 뭐 도움이 되라고 또 이렇게 참 마음 써 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해 주셔서 제가 매일 확인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 주신다고?' 참 늘 항상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BS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정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